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재영입니다. 예,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귀한 두 분 모셨는데 우리 박 PD가 좀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네, 가정사가 아주 복잡해가지고. 가정사? 예, 오늘 오전에 저희 처제가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더니 뭐가 잘 안 됐나 봐. 아하. 그래서 컴퓨터로 좀 부탁한다고 해서 해봤더니 이 수강 신청할 때처럼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려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또 됐다가 결제로 넘어가면 또 결제해서 에러 뜨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첫날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큐넷 때문에 좀 늦었죠. 예, 아니 부부싸움 한 건 아니시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막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오늘 큐넷 하나 접수하고 왔습니다, PD님. 그래요? 네, 저도 저희 업종에서도 사실 좀 생소한 자격증인데 예. 국가 기능사 시험 중에 세탁 기능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큐넷 스마트폰으로 접수하고 왔는데 예. 예. 잘 되셨어요? 네, 저는 뭐 전에 한번 떨어진 이력이 있어서 예. 아니 대표님이 떨어지셨다고요? 네, 지금 제가 하는 건 세탁 기능사는 예. 사실 세탁업이라는 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면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긴 해요. 그래서 예. 꼭 필요한 자격증은 아닌데 예. 뭐 국가 자격 시험이 생겨가지고 저도 한번 응모를 해가지고 실기 시험을 한번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보는데요. 조그만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이 세탁 기능사 시험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좀 유용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유용하죠? 조선족 분들 아하. 그분들이 대략 80% 정도는 되세요. 내국인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많습니다. 시험에 신청하신 분들이 수험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를 연장할 때 세탁 기능사 포함해서 몇몇 가지 국가 기능사 시험을 패스를 하시면은 워킹 비자가 연장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자 연장의 혜택이 네. 있군요.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가보면은 실기 시험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더 채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독관 분들이 좀 외국인 분들을 우리가 좀 그건 좀 잘못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란 머리는 우대하면서 조선족 분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대. 예, 조금 밑으로 본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저도 외모가 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아니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감독관님들이 조금은 좀 뭐라고 할까 태도 문제 그런 게 약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나중에 한번 감독관님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 외국인도 글로벌 시대에 우리 다 같이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말까지 하나요? 네,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수라든지 태도라든지 부분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 시험이 내국인들 위주였다면 그런 행동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감독관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죠. 그렇게 수험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면 지네들 존재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날 제가 시험 보면서 옆에 앉아 계신 조선족 그 아주머니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분들이 다 물론 뭐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좀 감독관들은 갑과 을 관계라고 할까요? 표현하자면 아니 어떻게 거기서 갑을 관계가 나옵니까? 제가 전체 시험장을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쳐가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빨리 고쳐져야죠. 자, 국문청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말하는 감독관들 자 어떻게 퇴출시키자 뭐 이런 얘기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좋은 감독관님들 많이 계실 건데요.
에이 별로 없잖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없네. 우연치 않게 제가 들어간 시험장에서 그런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은 꼭 한번 제가 예. 뭐 이렇게 게시판이라든지 해서 한번 컴플레인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겠네요. 예. 대표님이 그 세탁 기능사 시험 떨어졌다고 하니까 개인 택시 20년 하신 분이 운전면허 떨어진 게 생각이 나네요. 실제로 뭐 세탁 기능사는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네네. 세탁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 뭐 관할 구청이라든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세탁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꼭 응시하진 않는데요. 저도 뭐 세탁 관련된 기술은 세탁업을 오랫동안 20-30년 하신 분한테 노하우를 전수를 받긴 했지만 좀 시험과 현실은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 개인 택시 분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러니까 개인 택시 20년 운전했으면은 기능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시험을 보면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세탁 기능사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이게 취지는 예. 세탁업 하는 분들한테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지금의 방향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원을 단기 뭐 3-4일짜리 학원을 가셔서 그 시험에 관한 노하우만 딱 배워와서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능사 자격증인데 3-4일만 배우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불편한 진실이네요. 진짜 다음에 국내 자격증 이 시장의 불편한 진실도 한번 제대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저희 애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주셨고요. 또 팟빵 게시판에 질문도 남겨놓으셨네요. 일단 프레이저님, 오디박스 의류 시장의 불편한 진실 충격적이었네요. 기능성이 없었다니요. 그리고 가격 뻥튀기, 할인 매장에서 물건 가져오는 비율 등 전 국민이 호갱이었습니다. 오디박스에서 나오셨으니까 제품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캠핑을 갔다가 장작불에 고기를 구워 먹었더니 봄, 가을용 고텍스 윈드스토퍼에 장작 냄새가 배었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세탁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놓으셨어요. 요 페브리즈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냄새 탈 안 없어지죠. 네, 요거는 뭐 페브리즈도 방법이긴 한데요. 예. 제가 뭐 글로만 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오늘 나오는 내용에 말씀하신 윈드스토퍼 원단에 대해서 장재영 실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세탁법을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세탁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고 금방 PD님이 얘기하신 냄새가 세탁을 하면 대부분 냄새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냄새가 좀 너무 심하다 하시면은 방금 전에 얘기하신 PD님이 얘기하신 탈취제, 스프레이형 탈취제를 건조 직전에 좀 뿌려주시면은 좀 더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뿌리면 효과가 없나요? 건조된 후에 뿌려도 효과는 좋으신데요. 예. 젖어 있는 원단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그 수분이 그 옆으로 잘 퍼져서 그 효과를 더 내는데 말라 있는 원단에 뿌리시면은 거기에 흡수하는 게 아무래도 젖어 있을 때보다 같은 수분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뭐 완전히 물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탈수하면 만져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촉촉한 상태? 예, 그쵸? 그 상태에서 스프레이형 뭐 발수제 아니면 탈취제 그런 걸 뿌려주시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지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윈드 스토퍼, 뭐 윈드 브레이커 이게 다 바람막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윈드 스토퍼는 WL 고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기능성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어텍스라는 원단이 있고 또 그거에 이제 다른 원단으로 윈드 스토퍼라고 하는 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는 방수 원단, 그다음에 윈드 스토퍼는 방풍 그리고 발수 원단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자켓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일부 이제 다운 자켓용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윈드 스토퍼 같은 경우는 다운용 자켓 그리고 침낭용으로 그다음에 일부 혹겹 자켓 그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고어텍스보다는 조금 이제 기능이
그러니까 이제 방수하고 방풍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이제 뭐 다운 제품 구매할 때 그 원단으로 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윈드 스토퍼, 그러니까 윈드 스토퍼라는 원단은 국내에서 나오는 윈드 뭐 프로퍼 각종 윈드 블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하고는 좀 차별화된 하나의 그냥 소재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운 제품을 고르실 때도 소재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예. 소재의 브랜드를 고르셔야 되는 그 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소재에서도 브랜드를 골라야 되느냐 하면 소재 자체가 다릅니다. 소재가 고급 다르다?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아하. 예, 그래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나이론 제품들, 나이론으로 된 다운 자켓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폴리에스터로 된 자켓 같은 경우 구분할 때 있어서 소재 하나하나 브랜드별로 다 고르시면은 조금 더 오래된 최소한 10년 정도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10년이나 입을 예. 수 있어요? 저도 실례로 윈드스토퍼 자켓을 헤디에서 하나 산 제품이 있는데 예. 그건 한 7년 정도 입었는데도 아직도 제품이 새 것과 같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하셨나 보네. 예, 물론 이제 관리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소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급 소재입니다. 나이론에서도 고급 나이론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왁스를 썼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니박스로 제품을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아하. 그 소재 원단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가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고 하니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다운 자켓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고르는데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방송 때는 뭐 신제품 집착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에 현혹되지 마라, 그다음에 뭐 기능성 제품 거의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운 제품은 고를 때는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해서 고르는 게 좋고 예. 그렇게 되면 그럴 때 고르는 방법은 다운 제품을 고를 때 소재를 보고 골라야 됩니다. 소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충전재 예. 두 가지만 고르면 됩니다.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허. 먼저 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보통 그 다운 자켓용 원단은 폴리에스터하고 나이론으로 나눠집니다. 예. 폴리에스터보다 나이론 소재로 된 원단이 원단 자체는 한 30% 정도 비싸고요. 그래요? 그리고 훨씬 그 내구성이라든가 열에 견디는 능력, 그다음에 말찰 결례도, 뭐 일광 결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다운 제품의 겉감으로는 나이론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중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겉감을 사용한 그런 다운 제품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 고급 제품일수록 나이론 고밀도라고 하는 예. 나이론 고밀도 소재를 사용한 다운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겨울에 입는 잠바라고 하는 것들이 예. 중고가 이상은 나일론 소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스타킹에만 나일론을 쓰는 줄 알았는데 예. 저희가 입는 잠바에도 그런 게 나일론이었단 말이에요. 예, 나이론이 아무래도 그 이제 워낙 그 폴리에스터보다 강하고요. 예. 질기고 강하고 그다음에 열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낙하산, 에어백, 그다음에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도 다 나이론으로 만듭니다. 나이론 소재를 사용해서. 아니 여자들 그 스타킹 신을 때 보면 올라가잖아요. 예. 낙하산 같은 거 올라가면 이거 사람 죽을 텐데 괜찮나요? 예, 워낙 그 나이론 자체가 사실은 나이론을 상업화시킨 게 그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가 상업화를 시켰습니다. 아하.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화학 물질을 그걸 상업화로 아마 1940년대 정도 폴리에스터보다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걸 상업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적용한 게 그 스타킹입니다. 예. 근데 스타킹에 적용을 해가지고 스타킹이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너무 강하니까 안 떨어진다고요? 예. 우리 안 나간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두
두 분께서 쓰신 책자처럼 계획적 노후화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스타킹에도 계획적 노후화가 있어요? 그래서 올이 나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하. 강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강하게 안 만들어야 끊임없이 신제품이 나오고 예. 그래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아하. 이 팟캐스터들도 계획적 노화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 우리 이거 지금 한 석 달 됐나요? 그렇죠. 이 믹서 이것도 저희 이사 오면서 또 바꾼 거거든요. 1년 가니까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론에서도 사실은 그 이제 실험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다고 그걸 이제 예. 여러 가지로 그 화합물을 가지고 상업화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상업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대량 생산, 가격이 맞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 나이론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나이론 6이라는 나이론과 나이론 66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상업화에 성공을 했죠. 아 숫자 6 그다음에 예, 예. 숫자 66. 예. 아. 그래서 나이론 6 또는 나이론 더블 6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예. 그래서 나이론에도 종류가 두 가지고요. 예. 나이론 6이라고 하는 나이론은 중저가 나이론. 아. 그 다음에 나이론 66이라고 하는 거는 고급 나이론입니다. 그래요? 예, 물질 자체는 똑같지만 생산 효율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아니 여성들 옷 사이즈 얘기할 때 5 사이즈, 66 사이즈 얘기하는데 그 66이랑은 관이 없는 거죠? 예,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자식에 관련돼 예.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론 6이라는 소재와 나이론 66이라고 하는 소재의 차이는 물리적인 차이는 나이론 66이라고 하는 소재가 조금 더 강하고 열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나이론 66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나이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하산, 예.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 에어백에 사용하는 거죠. 아하. 나이론 6이라고 하는 소재는 그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패션 상품, 항공 잠바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고 있는 약간 중저가에 쓰는 나이론에 사용합니다. 교통사고 아주 미미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뒷목 잡고 나와서 병원으로 가는 사람을 나이론 환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나이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고급 제품에는 예. 나이론 6이 쓰이는 건가요? 66이 쓰이는 건가요? 66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품 태그를 보면 예. 나이론이라고만 표시돼 있어요. 나이론 66이나 6 여기까지 표시가 돼 있나요? 나이론이라고만 써 있고요. 그러면 그걸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구분해요? 소비자들은 그 부분을 구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론 66이 어떤 제품이 나이론 66을 사용해서 만든 원단인지를 보게 되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군요. 그 사실은 한국에서는 거의 나이론 66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못 만들어요? 예, 일부 효성에서 만드는데 그거는 타이어 코드라든가 에어백이 일부 적용을 해요. 비싸니까.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예.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이론 6만 생산을 하고 있죠. 거의 90% 이상. 그래서 그 나이론을 가지고 각종 패션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시면 뭐 프라다 하면 생각나는 게 백 아닙니까? 예. 아니 최순실 생각나죠. 예, 그렇죠. 최순실도 생각나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백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죠. 프라다 백 같은 경우는 나이론 더블 6, 66을 사용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고급스럽고 그렇게 오랫동안 들고 다녀도 그 느낌이 좋은 거죠. 아니 그러면 최순실이 신었던 그 신발도 66을 쓰는 건가요? 일부 외국에서 사용하는 나이론들은 나이론 66이 더 많습니다. 아하. 여자 트라이엄프 속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론 더블 6를 사용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명품 백은 예. 천연 가죽 쓰는 거 아니었어요? 뭐 가죽을 예.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가죽을 사용하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나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은 그 나이론, 고급 나이론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론도 사실은 족보가 다른 거죠. 저가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중가 나이론과 고급 나이론. 아하. 그런데 이 고급 나이론은 차별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택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브랜드를 예. 우리는 고급 나이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두 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드라라고 하는 가방, 코드라. 예. 그쪽 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어텍스에서 사용하는 나이론도 나이론 더블 6, 66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윈드스토퍼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론도 66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탁텔, 그러니까 듀폰, 그러니까 지금은 인비스타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그 탁텔, 서플렉스, 그 다음에 이태리 쪽에서 나오는 메릴 이런 원사들이 다 나일론 66을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저기는요 판타롱 스타킹 있잖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식스로 초창기에 만들다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다 나일론 6으로 만듭니다. 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론 6하고 66하고의 소재 가격 차이는 30%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굳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업체들에선 고급 나일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일론 제품들은 굳이 나일론 66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냥 나일론 6 제품을 쉽게 효성이나 코오롱에서 받아서 그거를 사용해서 저가에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운 제품도 만약에 굳이 나일론으로 만든 제품을 고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를 그 예를 들어서 선택하라고 하는 소재 브랜드 그게 다 의류에 택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 종이로 이렇게 달려있는 네, 택 맞습니다. 거죠? 예, 소재 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달려 있고요. 그거 그냥 보통 다 떼어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자세히 안 그런데 읽어보고. 인터넷이라든가 매장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택을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다운을 사용했는지 부분은 다운 제품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복면 강도들이 스타킹을 딱 얼굴에 씌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6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군요. 66이었으면 앞이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마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나일론 66으로 만들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나일론이 워낙 저가지 않습니까? 가격이 나일론 스타킹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일론 6으로 된 제품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이제 의류업체나 이런 데들에서는 굳이 소비자들이 고강력 제품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나일론 6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뭐 별 차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원단을 만졌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광택감, 그 다음에 3년, 5년 입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나일론 6을 생산하는 업체들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일론 6하고 나일론 66은 급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의류 업체들이 처음부터 만들 때 라이론이라고만 쓰지 말고 라이론 6인지 66인지 이걸 표시해주면 훨씬 더 고르기가 쉬울 텐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나일론 폴리아미드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서브 라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섬유가 어떤 섬유냐 큰 줄기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몰라도 된다. 얘네들은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면이면 그냥 면이지 이걸 뭐 굳이 오가닉 면이냐 아니면 컬러 코튼 면이냐 이런 걸 굳이 택에다가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저희 경불진에서 전가의 보도로 꼽히는 게 현대차거든요. 모든 사례에 적용이 돼요. 모범 사례로. 에어백을 예로 들면 딱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현대차가 최근까지도 2세대 딥파워드 에어백을 주로 장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입차 점유율이 점점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일부 차량에 스마트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규상 에어백은 무조건 스마트 에어백을 다시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고 안전한 좋은 에어백을 현대차에서 달 이유가 없죠. 그와 의류계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류업체의 목적은 원가는 낮추고 소비자가는 높게 받는 게 가장 장사꾼들한테는 가장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그 게시판에 글 써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있는 원단을 납품하는 사람이라든가 봉제를 납품하는 분들은 사실은 월급을 많이 못 받아가거든요. 요거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요. 저희 팟빵 게시판에 캐치님이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의류산업에 마크업이 2배에서 7배 정도 붙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가격 인하를 바란다면 가장 열악한 의류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익을 대부분이 브랜드 업체들이 다 가져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단은 저가를 원단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원단 업체한테는 싸게 사서 봉제 업체한테는 굉장히 인건비를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캄보디아, 미얀마,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그 싼 가격으로 봉제를 해오고 그에 대한 나머지 마진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CF 스타들을 그러니까. 몸값 10억짜리 CF 스타들을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현명해져 가지고 정확한 가격을 스마트한 쇼핑을 하게 되면은 의류업체들이 그런 장난질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패션 업체 홈페이지에 이런 거 문의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소비자들이 가서 니네 나이론 6을 썼냐 66 썼냐 예.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업체들은 이거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2배를 받든 10배를 받든 그 중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봉제를 맡기면 예. 배로 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맞습니다. 이 비용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좀 비싸게 주고 봉제를 하나 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캄보디아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보통 100불 내외의 인건비를 받습니다. 최근에 올라가지고 뭐 120불이냐 한 달에요? 예. 130불이냐 그렇지만 국내에서 만약에 봉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가격은 국내에서 봉제를 해도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뭐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쪽에 가면은 예. 100불, 심지어는 뭐 70불, 80불 이렇게 인건비를 줘도 가능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100불이면 한 달에 12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급이요? 예. 와. 그렇기 때문에 의류가 이제 사실 노동 집약적인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해외로 가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가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저희 소비자들이 또 소재 어떤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매장 나가셔가지고요 나이론 더블식스로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보시면 되죠. 그 브랜드가 뭐 고어텍스 제품을 사시던가 아니면 고어텍스 윈드스토퍼라고 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퍼텍스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제품 또는 일본 도레이에서 들어온 수입 소재 예. 사용한 제품들은 나이론 더블식스를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당장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겠지만 2년, 3년, 4년 입다 보면은 광택도 사라지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됩니다. 이미 산 거는 벌써 택을 다 떼버려가지고 그게 있는지 예. 없는지를 확인을 못 하잖아요. 예,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매 끝에 예. 고어텍스 또는 고어텍스 윈드스토퍼라고 자수로 예.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아, 그게 박혀져 그리고 있어요? 사이드 라벨이 의류에 예. 고어텍스도 그렇고 퍼텍스라는 소재도 옆에 달려 있고요. 아. 그래서 실제 제품을 뭐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거기서 윈드스토퍼 다운 아니면 퍼텍스 다운 이래가지고 소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 특히 뭐 1, 2년, 2, 3년 된 제품들을 고르시면은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고어텍스 다운 같은 경우 좀 검색을 해보니까 12만 원부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부분들 그거 신상품으로 살려면 한 고어텍스 다운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이요? 예. 그다음 윈드스토퍼 다운 같은 경우도 보통 40만 원에서 60만 원대. 와, 비싸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1, 2년 된 재고 같은 경우 보면 윈도우스토퍼 다운 같은 경우는 72,000원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들어가셔서 디자인 마음에 들고 그러면 거기서 본인 사이즈에 맞으면 바로 사시면 그렇죠. 예, 됩니다. 굳이 그리고 신상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이 제품은 마음에 드는데 고어텍스도 아니고 윈도우스토퍼도 아니다, 퍼텍스도 아니다. 그럴 경우는 일본 소재인지 아니면 국내 소재인지 아하. 그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꿈 요즘에 그 CF에서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최근에 그 롱패딩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패딩이 긴 거. 예, 맞습니다. 벤치파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제품을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의류업체들이 그쪽으로 다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운동선수들만 입는 건 줄 알았더니 요즘 예. 일반인들도 많이 입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약간 보이긴 했지만 올해하고 예. 내년
정도 트렌드화 시키려고 합니다. 예. 트렌드로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신상품으로 팔아먹고 신상품을 팔아먹으려면 높은 배수를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꼼수가 그게 이제 한두 업체가 앞장서 나가고 많은 업체들이 같이 쫓아가고 최근에 홈쇼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옷 사러 갔는데 이 집 저 집 다 롱패딩만 있으면 예. 아 이게 유행인가비요? 하고 자기도 사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습관적으로 또 그걸 신상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그렇죠. 그걸 구매를 하면 6배수 또는 5배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이 그 롱패딩을 입으시려고 하면 작년 재작년 거를 예. 고르시면 조금 덜하는 거죠. 한 50% 70% 디스카운트 된 제품을. 그렇죠. 근데 롱패딩이 멋있긴 한데 예.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 입으면 그 예. 낙엽 쓸기 딱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예. 보기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굳이 사실은 국내 상황에서 롱패딩을 입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그 의류 같은 경우는 의류업체들은 끊임없이 자꾸 유행 트렌드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예. 불과 2년 3년 전에 등산 자켓 같은 경우도 울긋불긋한 것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아, 그랬었죠. 지금 아무도 안 입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다 장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쵸. 5년, 6년, 7년 정도 된 전에는 노스페이스의 그 눕시 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쉐린 아, 맞아요. 예, 그 다운 아무도 지금 안 입지 않습니까? 그쵸.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던. 예. 왜 그럴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2년, 3년 의류업체들은 확 빼먹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팔아치우는 그런 그렇죠. 형태인 거죠. 예, 호갱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2년, 3년 전 제품을 사시라고 하는 말씀은 2년 전년 제품이 지금도 입을만 하면 앞으로 3년, 4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옷이라는 거죠. 아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3년 후에 과연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굳이 롱패딩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사야 되겠다. 나는 정말 이걸 안 사면 안 될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년 전 제품들 지금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장 합리적인 의류 소비 방법. 예. 장 실장님께 구매 대행을 맡기자. 수수료를 좀 드리고 옷을 대신 사주세요.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에 그 사실은 이런 그 숨은 보석과 같은 제품들이 많아요. 인터넷 뒤지다 보면 아하. 뭐 코오롱 스포츠에서 나온 제품들도 있고 그렇지만 빛을 못 보고 사장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업체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보석과 같은 제품들을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애청자들이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그걸 왜 나중에 소개해줘? 지금 해주지. 아, 예, 기회가 된다면 조만간에 사실은 예, 빠른 시간 내에 예, 해주십시오. 뭐 예. 2015년, 16년 된 백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예.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좋으면서 접근 가능한 가격들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들의 제품들이 많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잽싸게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예. 절대 소외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품은 그렇게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권정환 대표가 따온 제품들은 예. 아까 프레이저님도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여쭤봤잖아요. 윈드스토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전체적으로 뭐 세탁을 하시는 거는 윈드스토퍼건 딴 원단을 쓰셨건 다운 제품은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제일 먼저 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제품 안에 보면은 케어 라벨이라고 세탁 어떻게 하는지 뭐 하면 안 돼. 주로 뭐 하라는 것보다 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표시들이 쭉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세탁기에 돌리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다림질 하지 마라. 예.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지식이 없더라도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없더라도 보시면은
다리미에다 X표 해놓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케어 라벨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다운 자켓 하면은 구매하실 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아마 구분을 하실 거예요. 필파워라는 거를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아,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필파워가 뭐냐면 다운의 복원력. 예. 뭐 실험을 할 때는 다운 이론스를 가지고 눌러놨다가 24시간 눌러놨다가 그게 복원되는 그 능력인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원력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복원력이 좋다는 거는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보온력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패션 제품 그런 쪽에 쓰는 거는 500에서 600 필파워를 갖고 있는 제품을 쓰고요. 그런 거는 굳이 표시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치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나 아웃도어에 쓰는 게 700에서 현재는 한 1000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1000점까지. 네. 그래서 그런 수치가 높은 거는 제품 자체에 표기를 해놓습니다. 아, 700, 900 이렇게 숫자를 옷에다가 자수를 놔줘요. 예. 친절하게. 아니 그 정도 되면 1000 정도 되면 지난번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 한번 얘기했잖아요. 호수에서 그 옷 띄워놓고 사람이 들어가도 뜰 수 있다. 네,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와하. 이렇게 물 위에 뜬다든지 예. 그런 게 가능한 제품이고요. 700도 겉면에 발수제를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예. 가능하고요. 물론 1000은 더 높은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바로 확인하고 호수 달려갈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또 빠뜨렸잖아요. 60kg 이하여야 된다. 네, 그 영상은 60kg. 네, 60kg 분이 한 2시간 떠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케어 라벨 확인하시면 세탁 전에 다운에 대한 표기가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 솜털과 깃털로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 솜털은 거위나 오리의 앞가슴에 있는 굉장히 좀 보온력이 좋고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털이고요. 아하. 그리고 깃털은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뼈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바깥쪽에서 저희가 볼 때 털도 있고 약간 좀 아, 그 예전에 잉크 묻혀서 쓰는 네, 그런 맞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안 쓰지만 그런 털이기 때문에 보온력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솜털 80, 깃털 20 아. 아니면 솜털 90, 깃털 10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솜털의 그 비율이 클수록 보온력이라든지 다운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솜털이 많을수록 좋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적지 않은 여성들이 가슴에 털난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아, 그거 좋아하는 이게 사람 없다니까요. 분위기 흐렸네요 또. 이게 솜털이네 그러면 그죠? 네, 말하자면 그런 거죠. 팔에 나는 거는 깃털이고. 네, 맞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보온력 좋고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한 3, 4년 전쯤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까 솜털의 비중을 실제 혼합비와 틀리게 이렇게 막 기재를 해놨던 거예요, 브랜드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비자보원에서 그런 걸 한번 각 브랜드별로 대표 상품을 갖고 와서 해서 속였던 제품들에 대해서 공시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아하. 그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워낙 요즘에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브랜드들도 뭐 사과문도 올리시고 한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그 정직해진 부분일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한번 구매하실 때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탁하실 때는 가장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다운 제품 세탁기도 해도 되나? 굉장히 의문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세탁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빨기 힘드니까 세탁소에 가서 갖다 주면 드라이 해주면 엄청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다운 제품에는 기름, 동물성 유분이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위들이 연못에서 놀고 와서 딱 나와도 그 깃털에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묻지 않습니다. 그쵸. 걔네가 이렇게 탁 털어내면은 예.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맞아요. 몸으로 부르르 한 번만 털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성분을 드라이를 하면은 그 성분이 약간 강하고 유기 성분까지 없애는 그런 약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은 절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다운 자켓 판매할 때도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드라이 해도 되냐면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죠. 이제는 드라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소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요즘에 세탁소 맡기시면은 물 세탁을 다 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드라이로? 네. 근데 물 세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가정에서 하실 때도 물 세탁을 하면 되는데 손 세탁을 하셔도 되고 세탁기 세탁을 하셔도 돼요. 아, 세탁기 써도 돼요? 네네. 그래서 먼저 뭐 손 세탁 말씀드리면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 부분
예. 소매부 이런 앞쪽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오염도가 워낙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면은 그쪽 부분이 깨끗이 안 나오니까 저희 제품을 쓰시면 다운워시, 예. 그러니까 다운을 세탁하는 세제의 원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애벌 빨래라고 하죠.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본 세탁을 들어가시는데 너무 심하게 하시면은 애벌 빨래를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애벌 빨래 한 부분만 또 너무 하얗게 나온다고 할까요? 네, 그런 현상이 있으시니까 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드러운 스펀지나 솔로 문질러 주신 다음에 세탁을 하시면은 가장 효과적이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서 세탁을 하시면 되고요. 세탁기를 쓰신다고 하면은 세탁 온도를 30도, 40도 정도로, 손 세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도 하실 때 3, 40도 정도에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애벌 빨래 하신 다음에 한 번일 때는 관계없는데 2벌 정도 하시면은 그 세탁망에 좀 넣으셔서 세탁을 해주시면은 효과적이시고요. 세탁기 하실 때는 지퍼하고 벨크로라고 하죠. 손목에 이렇게 찍찍이, 일명 찍찍이 그거를 다 채우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걸 열어놓고 하시면은 지들끼리 돌다가 부딪혀서 그 외피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그걸 다 닫으시고 선택은 울 세탁 모드로 하시면은 가장 효과적이세요. 그렇게 해서 세탁 진행하시고 건조하시는데 그 다음 건조하시는 이제 세탁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건조를 하실 때는 손 세탁하셨을 때도 이제 물기가 워낙 많이 먹게 되니까 탈수라든지 그런 부분 세탁기로 한번 해주시면은 더 효과적이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연 건조해 주시면은 가장 효과적.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딴 옷에 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데 자연 건조해 주시면 되고, 게시판에 남겨주셨던 것처럼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자연 건조하시기 전에 소위 말하는 페브리츠처럼 네, 탈취제를 뿌려주시고 하시면은 냄새 걱정을 좀 더 덜어낼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세탁기로 하실 때는 건조하시고, 요즘엔 건조 모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건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는 너무 높지 않게 한 50도 정도 설정하시고 2-30분 정도 돌려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건조가 되실 수 있고요. 드럼 세탁기로 건조하실 때 좋은 팁이라고 하시면은 이 복원력을 살려야 되니까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영상 보시면 테니스 공을 활용해서 이제 건조를 하세요. 테니스 공을 어떻게 활용해요? 테니스 공이 세탁기 안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우선 구멍을 뭐 송곳 같은 걸 내시고요. 제품 자체에 있는 주머니에 한 2개 정도 하나씩 넣어주시고 외부에다가 테니스 공 한 2개 정도 넣어주시면은 건조를 하면서 얘들이 자켓과 부딪히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시면은 복원력 회복할 때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때려주면 공기층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걸 자동으로 지들이 이제 때려주면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조를 하시면은 제일 그 좋은 상태로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건조를 하실 때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공간이 허락되신다면 옷걸이에 걸지 않고 눕혀서 하시는 게, 한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좀 눕혀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정도 하시면 세탁은 대부분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분이 있어서 물이 안 붙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에 달수, 물이 묻지 않는 달수제를 활용해 주시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제품이 보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보온력도 유지하고 기능도 살려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묻지 않게 발수 성능을 살려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세탁 방법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 않나요? 네, 저희 뭐 요즘엔 다운 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올리시는 경우 있고요. 저희도 이제 좀 저희 자체적으로 좀 촬영을 해서 세탁기로 하는 거, 손 세탁하는 거 올려놨으니까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한 번만 보시면은 내가 적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그런 거 사전에 뭐 한 2-3분짜리 영상 보시고 세탁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체 영상에는 두 분의 얼굴이 나오는 거죠? 네, 권정한 씨 얼굴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 대표님, 장 실장님의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 건가요? 다음번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 쪽 제품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을 겨울이다 보면 그 자켓, 기능성 자켓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켓, 뭐 방수 또는 발수되는 그 자켓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두 분의 이야기 들으시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요, 저희 팟빵이나 파티 게시판에 많은 질문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다음 시간에 또 나오셔서요, 그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시죠? 네, 그럼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더 많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빈폴, 헤지스, 라코스테 예.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예, 아이템별로 다 하는 거죠. 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운전했으면은 기능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시험을 보면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세탁 기능사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이게 취지는 예. 세탁업 하는 분들한테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지금의 방향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비자를 연장하는 아하.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원을 단기 뭐 3, 4일짜리 학원을 가셔서 그 시험에 관한 노하우만 딱 배워와서 시험을 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능사 자격증인데 3, 4일만 배우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번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불편한 진실이네요. 진짜 다음에 국내 자격증 이 시장의 불편한 진실도 한번 제대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저희 애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주셨고요. 또 팟빵 게시판에 질문도 남겨놓으셨네요. 일단 프레이저님, 오디박스 의류 시장의 불편한 진실 충격적이었네요. 기능성이 없었다니요. 그리고 가격 뻥튀기, 할인 매장에서 물건 가져오는 비율 등 전 국민이 호갱이었습니다. 오디박스에서 나오셨으니까 제품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캠핑을 갔다가 장작불에 고기를 구워 먹었더니 봄, 가을용 고텍스 윈드스토퍼에 장작 냄새가 배었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세탁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놓으셨어요. 요 페브리즈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냄새 탈 안 없어지죠. 네, 요거는 뭐 페브리즈도 방법이긴 한데요. 예. 제가 뭐 글로만 봐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오늘 나오는 내용에 말씀하신 윈드스토퍼 원단에 대해서 장재영 실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어허. 네, 그리고 제가 세탁법을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세탁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고 금방 PD님이 얘기하신 냄새가 세탁을 하면 대부분 냄새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냄새가 좀 너무 심하다 하시면은 방금 전에 얘기하신 PD님이 얘기하신 탈취제, 스프레이형 탈취제를 건조 직전에 좀 뿌려주시면은 좀 더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뿌리면 효과가 없나요? 건조된 후에 뿌려도 효과는 좋으신데요. 예. 젖어 있는 원단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그 수분이 그 옆으로 잘 퍼져서 그 효과를 더 내는데, 말라 있는 원단에 뿌리시면은 거기 흡수하는 게 아무래도 젖어 있을 때보다 같은 수분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뭐 완전히 물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재영입니다. 예,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귀한 두 분 모셨는데 우리 박 PD가
좀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네, 가정사가 아주 복잡해가지고. 가정사? 예, 오늘 오전에 저희 처제가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더니 뭐가 잘 안 됐나 봐. 아하. 그래서 컴퓨터로 좀 부탁한다고 해서 해봤더니 이 수강 신청할 때처럼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려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또 됐다가 결제로 넘어가면 또 결제해서 에러 뜨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첫날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큐넷 때문에 좀 늦었죠. 예, 아니 부부싸움 한 건 아니시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막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오늘 큐넷 하나 접수하고 왔습니다, PD님. 그래요? 네, 저도 저희 업종에서도 사실 좀 생소한 자격증인데 예. 국가 기능사 시험 중에 세탁 기능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큐넷 스마트폰으로 접수하고 왔는데 예. 예. 잘 되셨어요? 네, 저는 뭐 전에 한번 떨어진 이력이 있어서 예. 아니 대표님이 떨어지셨다고요? 네, 지금 제가 하는 건 세탁 기능사는 예. 사실 세탁업이라는 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면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긴 해요. 그래서 예. 꼭 필요한 자격증은 아닌데 예. 뭐 국가 자격 시험이 생겨가지고 저도 한번 응모를 해가지고 실기 시험을 한번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보는데요. 조그만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이 세탁 기능사 시험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좀 유용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유용하죠? 조선족 분들 아하. 그분들이 대략 80% 정도는 되세요. 내국인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많습니다. 시험에 신청하신 분들이 수험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를 연장할 때 세탁 기능사 포함해서 몇몇 가지 국가 기능사 시험을 패스를 하시면은 워킹 비자가 연장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자 연장의 혜택이 있군요.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가보면은 실기 시험이다 보니까 탈수하면 만져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촉촉한 상태? 예, 그쵸? 그 상태에서 스프레이형 뭐 발수제 아니면 탈취제 그런 걸 뿌려주시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지십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윈드 스토퍼, 뭐 윈드 브레이커 이게 다 바람막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윈드스토퍼는 WL 고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기능성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어텍스라는 원단이 있고 또 그거에 이제 다른 원단으로 윈드스토퍼라고 하는 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는 방수 원단, 그다음에 윈드스토퍼는 방풍 그리고 발수 원단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자켓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일부 이제 다운 자켓용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윈드스토퍼 같은 경우는 다운용 자켓 그리고 침낭용으로 그다음에 일부 혹겹 자켓 그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고어텍스보다는 조금 이제 기능이 그러니까 이제 방수하고 방풍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이제 뭐 다운 제품 구매할 때 그 원단으로 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윈드스토퍼, 그러니까 윈드스토퍼라는 원단은 국내에서 나오는 윈드 뭐 프로퍼 각종 윈드 블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하고는 좀 차별화된 하나의 그냥 소재 브랜드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운 제품을 고르실 때도 소재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소재의 브랜드를 고르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소재에서도 브랜드를 골라야 되느냐 하면 소재 자체가 다릅니다. 소재가 고급 다르다?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아하. 예, 그래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나이론 제품들, 나이론으로 된 다운 자켓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폴리에스터로 된 자켓 같은 경우 구분할 때 있어서 소재 하나하나 브랜드별로 다 고르시면은 조금 더 오래된 최소한 10년 정도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10년이나 입을 수 있어요? 저도 실례로 윈드스토퍼 자켓을 헤디에서 하나 산 제품이 있는데 그건 한 7년 정도 입었는데도 아직도 제품이 새 것과 같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하셨나 보네. 예, 물론 이제 관리 측면도 있긴 하지만 소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급 소재입니다. 나이론에서도 고급 나이론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왁스를 썼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디왁스로 제품을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아하. 그 소재 원단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가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고 하니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다운 자켓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고르는데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방송 때는 뭐 신제품 집착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에 현혹되지 마라, 그다음에 뭐 기능성 제품 거의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운 제품은 고를 때는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해서 고르는 게 좋고 예. 그렇게 되면 그럴 때 고르는 방법은 다운 제품을 고를 때 소재를 보고 골라야 됩니다. 소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충전재 예. 두 가지만 고르면 됩니다.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허. 먼저 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보통 그 다운 자켓용 원단은 폴리에스터하고 나이론으로 나눠집니다. 예. 폴리에스터보다 나이론 소재로 된 원단이 원단 자체는 한 30% 정도 비싸고요. 그래요? 그리고 훨씬 그 내구성이라든가 열에 견디는 능력, 그다음에 말찰 결례도, 뭐 일광 결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다운 제품의 겉감으로는 나이론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중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겉감을 사용한 그런 다운 제품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 고급 제품일수록 나이론 고밀도라고 하는 예. 나이론 고밀도 소재를 사용한 다운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겨울에 입는 잠바라고 하는 것들이 예. 중고가 이상은 나일론 소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스타킹에만 나일론을 쓰는 줄 알았는데 예. 저희가 입는 잠바에도 그런 게 나일론이었단 말이에요. 예, 나이론이 아무래도 그 이제 워낙 그 폴리에스터보다 강하고요. 예. 질기고 강하고 그다음에 열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낙하산, 에어백, 그다음에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도 다 나이론으로 만듭니다. 나이론 소재를 사용해요. 아니 여자들 그 스타킹 신을 때 보면 올라가잖아요. 예. 낙하산 같은 거 올라가면 이거 사람 죽을 텐데 괜찮나요? 예, 워낙 그 나이론 자체가 사실은 나이론을 상업화시킨 게 그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가 상업화를 시켰습니다. 아하.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화학 물질을 그걸 상업화로 아마 1940년대 정도 폴리에스터보다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걸 상업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적용한 게 그 스타킹입니다. 예. 근데 스타킹에 적용을 해가지고 스타킹이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너무 강하니까 안 떨어진다고요? 예. 우리 안 나간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장에서 또 채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독관 분들이 좀 외국인 분들을 우리가 좀 그건 좀 잘못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란 머리는 우대하면서 조선족 분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대. 예, 조금 밑으로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외모가 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아니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감독관님들이 조금은 좀 뭐라고 할까 태도 문제 그런 게 약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나중에 한번 감독관님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 외국인도 글로벌 시대에 우리 다 같이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말까지 하나요? 네,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수라든지 태도라든지 부분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 시험이 내국인들 위주였다면 그런 행동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감독관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죠. 그렇게 수험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면 지네들 존재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날 제가 시험 보면서 옆에 앉아 계신 조선족 그 아주머니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분들이 다 물론 뭐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좀 감독관들은 갑과 을 관계라고 할까요? 표현하자면 아니 어떻게 거기서 갑을 관계가 나옵니까? 제가 전체 시험장을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쳐가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빨리 고쳐져야죠. 자, 국문청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말하는 감독관들 자 어떻게 퇴출시키자 뭐 이런 얘기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좋은 감독관님들 많이 계실 건데요.
에이, 별로 없잖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없네. 우연치 않게 제가 들어간 시험장에서 그런 분들 아하. 계셨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은 꼭 한번 제가 예. 뭐 이렇게 게시판이라든지 해서 한번 컴플레인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겠네요. 예. 대표님이 그 세탁 기능사 시험 떨어졌다고 하니까 개인 택시 20년 하신 분이 운전면허 떨어진 게 생각이 나네요. 아, 실제로 뭐 세탁 기능사는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네네 세탁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 뭐 관할 구청이라든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세탁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꼭 응시하진 않는데요. 저도 뭐 세탁 관련된 기술은 세탁업을 오랫동안 20-30년 하신 분한테 노하우를 전수를 받긴 했지만 좀 시험과 현실은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 개인 택시 분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러니까 개인 택시 20년